일단은 제가 질문 진행을 진짜 많이 안 해봐가지고 아마도 많이 지금 굉장히 긴장되고 많이 미숙할 텐데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신 감독님들과 배우님들 소개를 먼저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텔미비전 연출한 임종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텔미비전은 한 5년 전 정도 전에 찍은 영화인데 이렇게 오랜만에 상영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촬영 감독님도 저기 앉아 계시는데 오랜만에 같이 영화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겹겹이 여름 만든 백수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겹겹이에서 박연 역을 연기한 이노아입니다.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겹겹이 여름에서 강희 역할을 맡은 김우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앞에 그 링크로 요거 QR코드로 들어가시면은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에 질문이나 감상 같은 거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무도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왜 아무도 안 들어오셨죠? 빨리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첫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두 분 감독님께 이 두 이야기의 출발점에 뭐가 있었는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두 배우님께는 이 영화의 뭔가 시나리오를 받고서 이거를 하고 싶다 혹은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어떤 지점들이 있었는지 그 지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 20대 후반쯤에 보통 진로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뭐 그런 시기가 있을 때 뭐 영화라는 걸 한다는 게 어떤 뭐 비전이 있어 아니면 이렇게 말하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누군가한테 그런 얘기를 뭐 친척이나 가족이나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 되게 뭔가 정량화할 수 없는 것인데 뭔가 설득시켜야 되는 게 되게 난감하고 그랬는데, 그 마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비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누군가 봐주는 어떤 마음에서 완성될 수도 있겠다, 아니면 비전이라는 게 없고 그냥 개인의 마음의 영역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텔미비전을 개그맨의 입장에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저는 그 대학원 졸업 영화로 영화를 찍었는데요. 졸업할 때 이제 마지막 영화다 보니까 어떤 장르를 할지 뭘 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는데, 자신은 없지만 정말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던 멜로를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찍게 됐고요. 이 이야기는 자전적인 얘기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전적인 얘기는 사실은 거의 아니고요. 제가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동네를 이제 자주 가는데, 첫 번째 나왔던 원소동, 두 번째 나왔던 평창동, 그리고 세 번째 나왔던 그 백사실 계곡을 어릴 때부터 많이 돌아다녔는데, 이즈음에 이 동네들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어떤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이제 썼던 것 같아요. 작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마스크를 끼고 밖에 많이 나오지 못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저의 로망은 이제 되게 나를 설레게 하는 상대랑 같이 그 되게 좋은 길을 걸으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 게 저의 약간 로망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로망을 살려서 이 영화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배우님들 저는 처음에 시나리오 받았을 때
연희라는 캐릭터가 되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같은 성격을 가지고 가면서도. 그래서 좀 끌렸던 것 같고, 또 그냥 개인적으로 닮은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랑. 그래서 저도 일 욕심 많고 하고 싶은 거 분명하고 이런데, 제가 사랑 앞에서는 조금 흔들리거나 솔직하지 못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 굉장히 많이 비슷하다고 느껴서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겠다 하면서 바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시나리오가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시나리오를 먼저 보기 전에 그 기획안을 감독님이 먼저 보내주셨어요. 엄청 그 정성을 들여서 PPT라고 하나요? 그 파일로 제가 받게 됐었는데 거기에 편지도 있었고 되게 되게 너무 그 정성스러웠어요. 그래서 진짜 이분이랑 일단 한번 만나고 싶다, 만나 뵙고 싶고 일단은 한번 만나 뵙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었었는데 그 전화를 했었을 때는 굉장히 감독님이 다른 사람 같았어요. 왜냐면 엄청 쿨하시더라고요. 뭐 저예요. 그래서 같이 언제 볼까요? 막 이런 식으로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되게 이끌리듯이 미팅에 나갔는데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감독님 보면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아마 하기로 결정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거 오픈 채팅방에 시작부터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중간에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한 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앞부분에 여러분이 올려주신 걸 제가 못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일단 지금 보내주신 것들은 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꼭 질문하고 싶다 생각하시면 여기 보여주셨어요. 해결되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도 궁금한 게 되게 많아가지고 저부터 물어볼게요. 일단 저는 텔미비전 감독님한테 정말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개그 있잖아요. 그 여자친구의 아빠와 여자친구 앞에서 하는 그 개그를 직접 짜신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 개그가 웃기다고 생각하고 짜신 건지. 제가 재미없었다는 건 아니고 전 정말 재밌었는데 이거를 웃긴 거를 완전 의도하고 짜신 건지, 아니면은 조금 안 웃기게 일부러 약간 짜시려고 한 건지, 그 의도가 좀 궁금했거든요. 네. 그 개그는 제가 짰는데 배우분이 원래 연극 배우 하시기 전에 그 OBS 개그맨을 잠깐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꽁트 짜는 걸 되게 즐겨하시고, 그래서 뭐 되게 디벨롭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탁구나 뭐 이런 거는 이제 배우님 아이디어고요. 큰 틀에서 어떤 디자인은 제가 구성했어요. 그리고 내용상 좀 계속 뭔가 합격되지 않은 개그맨이기 때문에 개그가 웃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웃길 마음으로 쓰진 않았고요. 근데 이제 좀 어정쩡하고 좀 귀여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유머도 약간 좀 어정쩡한 귀여움 아니면 약간 난감한 뭐 이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무드의 꽁트를 짜려고 구성했었습니다. 너무 귀여운 개그였어요. 전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 올라온 질문 중에 제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한 질문이 있어가지고 겹겹이 여름 감독님께 불가능은 없어 씨가 나오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감독님과 배우들은 될 수 있다면 어떤 씨, 양군이 되고 싶은지 궁금해요. 혹시 임종민 감독님도 겹겹이 여름 보셨나요? 그럼 거기 중에서 임종민 감독님도 어떤 씨가 되고 싶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한 분씩 얘기해 주시면. 그리고 백지영 감독님께는 이 동화책을 가져오게 된, 실제로 있는 동화책이죠? 가져오게 된 이유 같은 것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제일 어려운 질문을 저부터 하는 게 제일. 그러면 김우경 배우부터 하도록 저요? 아니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좀 빨리 알아요. 건강의 시? 건강. 뭐 이런 걸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게 좀 규칙적인 루틴이라는 게 제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의식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건강의 시. 그 불가능 없어 씨가 뭐지 어린이 책이에요. 한 5살, 6살 정도 애들이 읽는 책인데 어디서 아이디어를 가져왔냐면 저희 아들이 되게 좋아해요. 저희 아들이 유치원생이었을 때 엄청 저희 시리즈인데 한 50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꼼꼼씨도 있고 바빠씨도 있고 뭐 게으름씨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불가능 없어씨 캐릭터가 개인적으로 전 좀 좋아하거든요. 막 그 하늘도 좀 날 수 있고 뭐 우주도 갈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캐릭터라서 시나리오 쓰다가 이제 자기 전에 보통 이제 애엄마니까 시나리오도 되게 멋있는 카페에서 쓰고 싶었는데 뭐 그러지 못해갖고 진짜 완전 그 부엌 식탁 위에서 쓰고 애기 밥 해주고 자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밤에 자기 전에 이제 그 시리즈를 읽어주면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녹이게 된 것 같아요. 이 영화 안에. 그래서 불가능 없어 씨가 네, 저는 불가능 씨가 제 최애 캐릭터. 네. 저도 불가능 없어 씨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 성격이어가지고 그걸 다 하려면 불가능 없어 씨가 된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바빠시요. 더 바빠지고 싶고, 예, 더 일 더 많이 하고 싶고 그러고 싶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바빠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텔레비전 감독님께 질문하기 전에 배우님한테 먼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있는데요. 지금 이 영화 겹겹이 여름에서 28살 그리고 23살, 33살 이렇게 나이대별로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연기하시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게 잠깐 듣기로는 6회차, 7회차 정도 찍으셨다고 했는데 그 6일 안에 이제 뭐 순서가 잠깐 오전에는 33살이었다가 오후에는 23살이었다가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연기를 하실 때 어떻게 준비하셨고 어떤 게 어려웠는지 그런 거 질문하고 싶고 감독님께도 이 나이 특정하게 이 나이를 하신 이유와 그리고 순서가 지금 28살, 23살, 33살 이렇게 되는데 그 순서를 어떤 걸 기준으로 정하셨는지도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배우님들부터 이야기. 시나리오 처음 받았을 때부터 사실 이걸 과연 단편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녹여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과연 이 감정의 깊이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좀 두려움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근데 현장에서 감독님께서 원하시는 그려놓은 그림이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해서 제가 어떤 생각했던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또 연기를 보여드렸을 때 너무 또 오케이도 해주시고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디렉팅을 너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두려웠던 것보다는 굉장히 잘 해줬던 것 같고 그리고 김우경 배우가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배우예요. 그래서 제가 독립영화가 처음인데 첫 주연인데도 불구하고 김우경 배우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또 저를 또 잘 이끌어줘서 잘 표현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질문이 뭐였죠? 네, 끝입니다. 네. 일단 그 감독 이제 그 김소영 그 모더님이 그 걱정하셨던 것처럼 막 23살이었다가 33살이었다가 하루에 그런 날은 없었고요. 예, 그 감독님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뭐 33살이면은 뭐 이틀 안에 33살을 촬영을 했고 그리고 나이대별로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나이에 대해서 생각했었을 때 저도 어떤 그런 부담감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분명히 어떤 세월의 흐름도 느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나이가 먹어감으로써 좀 조금의 변화가 느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23, 28은 제가 돌이켜봤었을 때 23, 28 때 내가 무슨 생각을 주로 하고 살았는지 그런 거를 많이 염두했던 것 같고 33살 때는 제가 아직 겪지 않았지만 네 그런 생각을 저기 뭐였죠? 저기 제가 결혼을 파혼했거든요. 결혼을 파혼했다는 어떤 그런 사건에 되게 집중했던 것 같아요. 파혼을 했다는 거는 되게 제 인생에서 큰 일이고 특히 33살에 있었을 때는 더 그게 엄청나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면서까지 제가 좋아했던 첫사랑을 찾아간다는 게 그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고 그런 괴로움의 시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제가 좀 차별화해서 연기하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좀 첨언을 하자면 저희가 그 메이크업이랑 의상을 좀 많이 신경을 쓰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나이대를 달라 보이게 할 수 있을지 좀 연구도 많이 하고 일부러 앞머리도 붙였다가 이제 뭐 머리도 엄청 볶았다가 네, 약간 그런 시도를 했는데 그래도 영화 속에서 그리고 시대마다 약간 색보정도 톤을 약간 다르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했었던 것 같고 나이대 세계를 다르게 잡은 이유는 일단 23살이란 나이는 정말 어떻게 보면 뭐 미래도 보지 않고 과거도 보지 않고 딱 현재에만 집중하는 딱 그 나이인 것 같고 28살은 사회 초년생 어느 정도 이제 사회의 맛을 조금 봐서 약간 설이 든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고 33살은 사랑에 대해서 좀 처음으로 냉소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30대 초반이.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 되게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솔직한 얘기하는 걸 좀 두려워하는 나이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세 개의 나이대를 잡았고 이제 이 순서에 대한 고민이 사실 좀 있었어요. 이걸 정순으로 할지 아니면 역순으로 할지도 사실 편집본을 세 개를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2, 1, 3 버전도 만들고 1, 2, 3도 만들고 3, 2, 1도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쓸 때는 그냥 막연하게 길에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옛날에 내가 만났었던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과거는 도대체 어땠을까? 과거로 다시 돌아갔다가 그렇다면 이랬던 이들이 한참 지나서 만약에 다시 만난다면 이들의 미래는 어떨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사실 처음엔 썼던 건데 이거를 관객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일단 좀 들어서 그래서 이제 중간에 그 VCR로 이렇게 리와인드했다가 패스트포드했다가 하는 장치 좀 넣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장치가 엄청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촬영을 할 때도 이제 배우들을 배려해서 사실 촬영을 할 때 순서대로 비슷한 것들을 찍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다 생각을 하시고 나이대별로 촬영을 하신 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그 나이대가 그 각 시기를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임종민 감독님께 좀 장문에 이렇게 코멘트와 함께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임종민 감독님께 우리는 비전 주제에 대해 항상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특히 예술은 더욱 그렇고요. 그 말로 설명하기 참 힘든 것으로 남뿐만 아니라 항상 나를 설득하고 나와 타협해야 하는 시간들의 연속이라고 생각해요. 감독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를 해줄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영화를 만들 때 어떤 말을 이렇게 관객분들한테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보통 마음을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아니면 뭔가 반응하는 느낌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냥 제 얘기를 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되게 즐거울 때도 있고 뭐 약간 지난할 때도 있는데 근데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내가 더 후회하지 않을까가 제일 첫 번째 기준이 되니까 일단 지난하던 뭐 즐겁건 이거는 어떤 일련의 과정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어떤 비전이라는 단어가 어느 순간에는 타인의 시선이나 타인의 평가의 영역이고 나 자신한테 진짜 비저너리한 거는 내가 일관성을 갖고 무언가를 한다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어떤 작법을 품고 있는 거 그런 사람이 약간 제 생각에는 비저너리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에서도 그런 게 되게 느껴져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이 질문의 답이 사실 이 영화 안에도 찾아보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도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거는 모든 분들한테 다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 코멘트 주신 걸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노아 배우님 고생하셨어요. 좋아요, 하트 이렇게 읽어주셨고 이거를 보내주신 분께서 김우겸 배우님도요. 두 분 정말 어릴 때부터 오래 교제해온 커플 같았습니다. 이렇게 코멘트를 주셨는데 두 영화에서 다 꽤 오래 교제를 해온 커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근데 두 영화에서 다 그게 되게 잘 느껴지게끔 두 분이 연출을 해주시고 또 배우님들이 연기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두 분 감독님께 이렇게 약간 시간을 같이 많이 쌓아온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뭔가 중점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신 부분이 있는지 신경 쓴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고 두 분 배우님께는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 연기도 연인 연기도 아까 살짝 뭐 이렇게 서로를 칭찬해 주시면서 코멘트를 해주셨지만 두 분이 이 연인 연기를 함께 하실 때 어떤 식으로 대화를 나누셨고 뭐 어떻게 이거를 같이 만들어 나가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오래된 연인을 표현할 때 제가 옛날 오래된 연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저의 어떤 그 개념적인 느낌으로 연출하고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엄청 뜨거운 온도는 아니지만 뭔가 묻어날지언정 뭔가 그래서 위태위태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래서 뭔가 온도보다는 어떤 그냥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어떤 아끼는 마음이나 뭐 잘 됐으면 좋겠고 되게 막 오늘따라 뼈트랑하면 되게 신경이 쓰이고 그 정도의 어떤 조금 온도는 좀 낮은 온도인데 되게 아끼는 마음 그런 거를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생각해 보면 둘이 어떤 스킨십도 없고 되게 애정하게 바라보는 얼굴보다는 나한테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라는 어떤 그런 표정이 더 많고 그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영화에서 그 공채 개그맨 시험에 또 떨어진 거를 여자친구가 확인해 줄 때 저는 그런 게 되게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물론 뭔가 상대가 답답하고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같이 진짜 안타까워하는 것 같은 느낌, 정말 내 일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 그런 게 많이 느껴졌던 것 사실 배우분들 케미가 좋은 이유는 그 연기를 잘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저는 뭐 이렇게 사실 단편 영화다 보니까 뭐 굉장히 준비할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대본 리딩도 한 3-4번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현장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잘해주셨고 그냥 제가 조금 신경을 썼던 거는 스킨십도 있고 그다음에 감정이 어느 정도 또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그 대본 리딩 첫날 제가 춤을 시켰어요. 춤 추시라고 같이 이렇게 왈츠 같이 추시라고. 근데 이제 첫 미팅이니까 제가 어떤 미친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저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아마 두 분 생각하셨을 텐데 아무튼 그때 한 10분 정도 노래 틀어놓고 우리 서로 눈 마주보면서 춤 좀 춰볼까 이러고서 스킨십을 좀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대본 리딩도 보통은 이제 그냥 조그만 이렇게 카페나 뭐 교실 같은 데서 하는데 그냥 저희는 현장 가서 또 한 2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장소에 직접 가갖고 대충 이런 느낌이다 하면서 같이 산도 올라가고 약간 그러면서 조금 정이 쌓였던 것 같고 저도 이제 그 중간 VCR에 나오는 그 장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거는 일부러 배우들이 조금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그 스태프들을 의식하지 않고 찍게끔 엄청 조그만 카메라로 찍었어요. 그 비디오 카메라 같은 걸로 스태프도 딱 저랑 촬영 감독 이렇게 둘만 딱 가갖고 저희끼리 되게 조촐하게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찍어갖고 이미 좀 친해질 만큼 친해진 상태에서 찍어서 그때 배우님들이 아이디어도 엄청 많이 내주시고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소통? 어떻게 소통을 했냐면요. 그리고 감독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막 한 3번 만난 게 아니라 되게 많이 만났어요. 되게 많이 만나서 제 기억으로는 저기 23살 때 그 할아버지는 안 오셨지만 저기 예림 배우님이랑 석현 배우님이랑 또 한 연습실에 모여가지고 되게 너무 귀엽게 리딩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애초에 배우님들을 빨리 만나는 것도 그렇고 장수도 먼저 빨리 가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영화의 톤이나 아니면은 우리들이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지 상상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미리 그렇게 사전에 좀 너무 급하게 그 현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서서히 녹아들듯이 그렇게 들어가서 그래서 좀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노아 배우님이랑은 진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 얼굴이 너무 빨개졌어요. 감독님이 눈 마주치고 왈츠를 시키셔가지고 처음 만난 그 리딩 날에 손도 잡고 스킨십도 하고 근데 아싸리 그렇게 처음에 눈 마주치고 그렇게 좀 부끄럽고 나니까 굉장히 그 다음부터는 또 제가 낯을 많이 가렸는데 좀 편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촬영할 때는 노아 배우님이 어떤 겪었던 일이나 서로 연애했던 과거에 대해서 좀 공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덕분에 굉장히 서로의 생각도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좀 더 친밀감도 느껴지고 그래서 저는 더 편해지고 강희 캐릭터나 연희 캐릭터도 조금 또렷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다 우경 배우가 다 얘기를 해주긴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른 거를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서로 오래된 연인의 깊이를 표현해내야 되고 서로 또 10년 정도를 알았으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해서 저의 접근 방식은 우경 배우랑 틈만 나면 대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또 주연이 둘밖에 없다 보니까 늘 같이 밥을 먹고 어디를 이동하더라도 둘이 같이 이동하게 되고 이런데 그럴 때 좀 조금씩 느낌 다르게 하면서 대본 연습을 계속 했었어요. 밥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또 촬영이 딜레이 됐을 때 그래서 계속 그렇게 대본에 충실했던 것 같아요. 네, 교과서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면 노아 배우님께서는 감독님이 첫날에 갑자기 춤을 추라고 했을 때 어떠셨어요? 좀 이상한 분이다.
아 근데 감독님이랑 저랑 또 성격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너무 짜릿했어요. 사실 그런 감독님의 즉흥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다라고 사실 저는 느꼈고 우경 배우가 굉장히 낯가리고 쑥스러워했는데 정말 좋은 제안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많이 자유로워졌고 그리고 서로 눈을 아이 컨택을 춤을 추는데 눈을 끝까지 피하면 안 돼요. 그게 근데 한 5분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아이 컨택을 쭉 하다 보니까 많은 감정들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랑 처음 봤는데도 그래서 아 시키신 이유가 있구나 하면서 충분히 납득되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그 춤 덕분에 이렇게 좋은 영화가 나온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우경 배우랑 같이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저도 우경 배우랑 춤을 췄었거든요. 춤이 중요한 거예요. 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인 연기에 있어서는 다들 영화를 혹시 찍을 일이 있으시다면 춤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임종민 감독님께 질문이 있어가지고 임종민 감독님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막타라 이강민은 이미 여러 번 공채에서 떨어진 개그인데 주인공이 아버지에게 이 개그를 내년에 공채에서 할 개그라며 또 보여주잖아요. 주인공이 막타라 이강민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주인공의 일관성과 스스로 비전이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장치인가요? 이렇게 질문. 뭐 갑자기 급변한 변화나 급변한 발전은 조금 어색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잘하고 자기만의 레파토리 안에서의 발전이 있어도 합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성장의 영역도 그렇거든요. 갑자기 좀 달라져야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의 어떤 성정 안에서 발전하는 게 더 전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나름의 변화라고 하면 그렇게 영화 안에서 콕 집어주진 않지만 개그맨 선배가 막파라 이강민 개그 안에서 조금 더 뭔가 여기서는 이제 개그맨 용어로 노도시라고 했나? 근데 그게 약간 좀 후킹해야 한다라는 어떤 조언을 하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뒤집어서 이제 말 흉내를 허리를 튕기면서 말을 하는 거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강민이의 개그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제가 이제 이거 영화 안에 관련된 질문은 이걸로 마지막으로 하려고 해요. 백시영 감독님께 질문인데 28살의 강연과 33살의 강연을 보면 연과 비교해 강은 뭔가 많이 변한 느낌이던데 혹시 강이 항상 철 좀 들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강은 그걸 의식한 부분이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엄청 날카로운 지적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되게 영화에서 좀 의도했던 부분도 연은 비슷한 것 같은데 아주 약간 변했고 강은 어떻게 보면 연의 기대치에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변했다라고 생각은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캐치하셨다는 게 일단 좀 신기한 것 같고 연이 변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노아 배우한테 이제 그때 주문했던 거는 사과를 좀 잘 안 하는 스타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용서를 하거나 미안해하거나 이런 말들을 잘 내뱉지 못하는 사람인데 마지막에 이제 언덕 밑에서 만날 때 노아 배우한테 진짜 용기를 약간 쥐어짜내서 한번 미안하다고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편안한 사람한테는 막 이렇게 미안하다고 한다거나 사랑한다고 한다거나 하는 게 되게 좀 어색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 관성을 계속 유지하다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는 용기를 낸 약간 한 발자국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장면을 찍었던 것 같고 저 질문을 까먹었네요. 그러니까 강이 변하는 거를 연이 강이가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 반영이 된 건지 성장한 게.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여성 화자다 보니까 좀 약간
이렇게 저의 판타지가 투영된 그 남자 캐릭터를 만든 건 같긴 한데 강이 연희를 정말 사랑하는 만큼 연희를 만나지 않는 시기에도 연희 그 강한테 했던 얘기들을 좀 되새김질하면서 스스로 변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네, 이면 좋겠다. 그래서 둘이 만났던 기간이 있고 헤어져 있던 기간이 있을 텐데 그 헤어졌던 기간에도 연애 말들이 그 사람한테 남아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다른 말인데 그 처음에 그게 28살 때였나요? 다시 마주쳐가지고 막 물 뿌려서 그 화나가지고 먼저 가버렸는데 이제 강이가 따라가잖아요. 저 그 장면에서 정말 놀랐거든요. 아니 제가 아는 김우겸 배우가 저런 모습이 있었나? 저렇게 막 잔망스럽고 뭔가 그 이노아 배우님께서 이렇게 웃으면서 짜증나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그러면서 짜증나 했는데 저도 모르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김우겸 배우님 그 장면을 도대체 어떻게 연구하셔서 연기를 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 GV 하기 전에 소영이가 저 놀린다고 했는데 진짜로 이렇게 놀리네요. 근데 저도 그때 촬영하기 되게 좀 얼굴이 많이 빨개졌던 것 같아요. 그 감독님께서 그 담벼락에서 말하신 맞으시죠? 그 담벼락에서 하는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어요. 뭐 원숭이도 해보고 그리고 눈 뒤집어 까는 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담벼락 맞죠? 네, 담벼락 때도 그렇고 아, 물장구 때도 약간 윙크를 하시잖아요. 아. 의도로 하신 건지 정말 아니요, 궁금한데요.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요. 그거는 저는 의도하지 않았고 되게 그냥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담벼락 때는 좀 아니에요. 의도했을 거예요. 약간 아이돌 엔딩. 저희가 약간 포카리 스웨트 광고 같다고 막 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그때. 재밌게 찍었습니다. 네, 의도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안의 모습을.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재밌었고요. 이제 조금 제가 꼭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다들 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한 건데 지금 요 주제가 사랑은 간단하지 않아요잖아요. 그래서 저도 남궁선 감독님 영화까지 세 영화들을 보면서 정말 이게 연인 관계든 혹은 일에 대한 거든 가족에 대한 거든 사랑은 진짜 간단하지 않다, 쉽지 않다, 항상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영화들을 보면서 그래서 여기 나와주신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사랑은 대체 뭘까? 너무 어렵죠? 저는 대답 안 해도 돼서 너무 좋고 그래서 계속 임종민 감독님이 먼저 해주셨으니까 이제 김우겸 배우가 먼저 그쪽부터 차례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지만 해볼게요. 이게 그냥 의도한 게 아니라 저는 지금 막 생각이 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와 있어요. 저기 어머니랑 외숙모가 와 계시는데 저는 진짜 사랑이라는 거를 최근에 제가 여행을 갔다 왔는데 여행 갔다 오기 전에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저한테 하는 행동들이나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는 뭔가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느껴지는 것처럼 엄청 지속적이면서도 잘 티가 나지 않으면서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게 저는 사랑인 것 같아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땅히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저는 영화 보면서도 느끼셨겠고 저도 영화를 찍으면서 느꼈는데 사랑이라는 게 저를 많이 성장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고
김우겸 배우가 부모님에 대한 사랑 이런 걸 좀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저 애인한테 느끼는 친구한테 느끼는 사랑이랑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끝판왕 사랑의 끝판왕이잖아요. 네,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그 형언할 수 없는 끝판왕 사랑. 그리고 제가 연인이나 친구에게 느끼는 사랑은 저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헤어지고 나면 또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이런 게 부족했구나 하고 그렇게 저를 성장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말하기 전까지도 막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전 답을 못 찾았는데 이 영화를 그 쓰면서는 그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만나는 거는 정말 엄청난 책, 정말 두꺼운 책 한 권에 있는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다. 그 첫 만남은 굉장히 강렬하지만 그리고 대부분의 영화에서는 첫 만남을 다루지만 그 중간에 있는 수많은 그 겹겹이 페이지들이 쌓이는 것 자체가 그 한 장 한 장이 이렇게 스토리가 어떤 건 세고 어떤 건 약하긴 하지만 그 모였을 때는 엄청난 힘이 있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고 제가 사실 첫 만남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연애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기혼이라서. 근데 그러니까 기혼이라서 설렘이라는 건 당연히 없지만 어떤 사랑을 유지한다는 것도 그 설렘만큼이나 엄청난 또 감정의 어떤 파고를 또 가져오고 많은 작품에서 다뤄지지는 않은 감정이긴 하지만 또 되게 흥미롭다 겪으면 겪을수록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사랑이라는 거는 뭔가 시작한다기보다는 그냥 유지하는 거, 잘 끈끈하게 유지하는 거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계속 앞에서 더 말씀을 길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따라 되게 개념적인 말을 많이 하고 그게 약간 영화보다 저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쑥스럽긴 한데요. 전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어떤 그래도 좀 어떤 근거를 삼으면 다른 어떤 글들을 쓸 때 거기서 떠올랐던 생각들은 어떤 사랑은 약간 기억이다, 뭐뭐이다라고만 만약에 문장을 내린다면 어떤 사랑은 기억이다라고 생각을 최근에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첫 만남도 그렇고 되게 애정했던 순간들도 그렇고 그 기억들이 되게 다양하게 어떤 감정이나 어떤 마음의 형태로 되게 변환되고 그게 다 간직돼 있기 때문에 되게 뭐 부모님이랑 엄청 싸우는 상대여도 나를 되게 사랑하신다는 어떤 그런 어떤 개념 자체가 잡혀버리기 때문에 계속 어떤 애증의 관계처럼 사랑한다고 되게 당당하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누군가 떠난 사람들이어도 어떤 그 사람을 계속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 어떤 기억과 그런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기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네 분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들으면서 저는 너무 좋았고 아마 여기 들으시는 분들 다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 슬슬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너무 어수선해서 죄송하고 너무 네 분께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마지막 질문으로 저도 GV를 가면은 항상 차기작 이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근데 저는 대체로 차기작이 없을 때가 많아서 그런 질문이 좀 별로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제가 필름클럽이라는 팟캐스트를 엄청 좋아하는데 거기서 가끔씩 하는 코너로 최근 나를 즐겁게 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 그래서 요 네 분께서 최근 나를 즐겁게 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그냥 소개를 해주시면서 만약 오늘 지금 너무 어렵나요? 즐거운 거를 찾아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얘기해주시면서 오늘 못다한 아쉬운 얘기가 있으면 해주시고 끝 인사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나 진짜 오늘 되게 아, 근데 즐겁긴 합니다. 제가 가족이나 친구랑도 사실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마칠 때가 많은데 오늘 되게 밀도 있게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뭐 좋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장 좋았던 최근 나를 즐겁게 한 거. 근데 엄청 간단한 거여도 돼요. 뭐 어제 먹은 새우가 너무 맛있었다거나 약간 그런 것도 괜찮아요. 저는 그 영화 그 동기랑 영화과 동기랑 같이 집 근처 사는 동기랑 같이 근처에서 킥복싱을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다닌 지는 얼마 안 그렇게 몇 달 되진 않았는데 가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굿자로 시작하는 이름을 이렇게 등록할 때도 되게 낯설고 다 저보다 한참 그 젊으셔서 하지만 저보다 더 연장자도 많긴 하지 몇 분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뭔가 즐겁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동기가 하자고 제안해서 한 건데 뭔가 갑자기 뭐 이렇게 피트니스 다니는 것도 아니고 킥복싱을 이렇게 등록을 하는 게 좀 민망하기도 하고 생각도 안 해봤는데 막상 가보니까 별거 없고 막 약간 다 같이 운동하고 그런 게 되게 즐거워서 요즘 되게 즐겁습니다. 한 월수금 정도 가는 것 같은데 그때가 되게 즐거워요. 전 솔직히 요새 그 일 끝나고 집에 가서 나는 솔로 볼 때가 좀 제가 최근에 시작했는데 한 4개, 5개 한 연속을 보고 새벽에 잤는데 아무튼 강렬한 콘텐츠더라고요. 추천드려요. 그리고 사실 이 영화가 작년에 제가 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담았던 것 같아요. 이 장소들이 서울 그 원서동이랑 이제 백사시계곡은 여러분도 충분히 가실 수 있거든요. 저 집은 저희 엄마 집이라서 가실 수가 없고. 그래서 딱 이 계절에 찍었는데 지금 계절에 그 커피 한 잔 들고 가시거나 아니면 저기 원서동 가보시면 실제로 할머니들이 이제 막 플라워 돌리고 계시거든요. 그 길 되게 산책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최근에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유럽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유럽 뭐 체코도 갔다 오고 그 칸 영화제를 사실 목적으로 출발한 여행이었는데 칸도 다니고 남프랑스 지역을 이렇게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3주 동안 있다 왔는데 정말 그 너무너무 황홀해가지고 아직도 그 여파가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갔다 와서 뭘 하냐면 내년에는 어디를 갈지 또 내후년에는 어디를 가볼지 이런 여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한번 세워보고 있어요. 여행에 이때 가서 이런 수단으로 가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그냥 막연한 이런 루트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어떤 걸 하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해야지 이런 즐거운 상상하면서 저는 요즘 행복한 것 같아요. 내년 여행은 삿포로로 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에게 굉장한 여행이 동기가 되어주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국내도 많이 다니지 못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미래에 대한 그런 꿈들을 생각하면서 아주 동기부여받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네, 차기작은 아직 확실한 건 없고요. 네, 올 하반기쯤에 드라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어제 즐거운 일이 어제 있었었는데요.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어제 맞죠? 네, 비가 많이 왔었는데 엄청 많이 왔었는데 그 새벽에 너무 잠이 안 와서 영화를 봤었는데 그 비가 밖에 빗소리가 엄청 들리고 그리고 영화는 엄청 또 조용한 영화였어요. 근데 그거 보는데 그냥 너무 뭐 영화가 재밌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너무 평화롭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게 즐거운 일이었던 것 같고요. 소영님도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끝내시는 게 어때요? 근데 네 분께서 끝인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데
죄송해요. 어쨌든 네 분 이야기 잘 너무 좋았어요. 저한테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요즘에 수영이랑 풋살을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진짜 건강해지는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임정민 감독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에 되게 공감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운동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그 분위기나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지만 달라지는 나를 지켜보는 일이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오늘 와주신 금요일 저녁 귀한 시간 와주신 관객분들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밀도 있는 주제로 대화를 많이 나눠서 정말 즐거웠고요. 대답을 되게 어떤 이렇게 유효한 시간 안에 말씀드리는 게 좀 버벅거리지만 그런 대화를 나누는 건 진짜 정말 진심으로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즐거웠고 그리고 촬영 감독님한테도 오랜만에 이렇게 영화를 같이 볼 수 있어서 그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귀여운 진행자님의 진행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배고픔을 이기고 끝까지 자리에 남아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막연하긴 하지만 지금 겹겹이 얼음은 장편 시나리오를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선보여드릴 날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또 쓰겠습니다. 네, 며칠 내내 이렇게 비가 오다가 잠깐 오늘 이렇게 날씨가 개했는데 이때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렇게 또 먼 걸음 해주신 많은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겹겹이 얼음도 딱 그럴 때 찍었거든요. 날씨가 왔다 갔다 할 때 딱 맑을 때 우리가 막 몰아서 찍었는데 그 생각도 나면서 이렇게 그런 비슷한 시기에 찾아주신 관객분들께 더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앞으로의 행보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독립영화들 있으니까 이렇게 독립영화관에 찾아오셔서 독립영화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잊고 있었는데 오늘 금요일 밤이네요. 근데 금요일 밤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영화도 봐주시고 또 이렇게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끝까지 이렇게 남아 계셔주셔서도 그것도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지금은 안 오지만 네, 장마철이니까 여러분들 되게 조심하시고 그리고 행복한 주말이 됐으면 좋겠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브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 감사하고 여름 건강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